대학교 집회에 난입한 극우 유튜버를 경찰관이 응원하는 듯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인사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논란이 된 김영환 지사의 각종 예산을 줄줄이 통과시킨 도의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무늬만 의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중장년 학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만 받는 별도의 학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 난입한 극우 유튜버를 경찰관이 응원하는 듯한 모습이 공개돼 집회 참여 대학생들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파출소로 인사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진보시민단체도 경찰관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난입해 현수막에 불까지 지르며 난동을 부렸던 충북대 탄핵 촉구 집회. 당시 현장에 있던 정복과 소속 경찰관이 대학 난입을 응원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저를 저한테 소개자하고 싶으시면 퇴직금 갈 길이 따로 이 경찰관은 대통령 탄핵 반대에 동조하는 듯한 말을 하며 욕설도 내뱉었습니다. 얼마나 잘하신 분이라서 그런 사람을 갖다 탄핵해서 8대0 만들고 맞습니다. 이 경찰관은 집회 해산을 위해 장단을 맞춰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충북경찰청은 즉각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정보관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과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한 뒤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또 업무 수행에 부적절하다면서 정복과에서 파출소로 먼저 인사 발령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했던 충북대 학생들은 징계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찰관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이유로 극우 세력의 폭력을 방관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관의 미흡한 대처가 사실은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개인의 판단으로 그런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서 저희는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충북 비상시국회의도 성명을 내고 경찰관이 극우 세력을 옹호하고 범죄 행위를 부추겼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과 인터넷에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범국민 개헌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달 창립한 국민주도 상생개헌행동은 개헌의 주체로 활동할 국민위원을 모집해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개헌 원탁회의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주도 상생개헌행동은 헌법 개정 국민발안제 도입을 최우선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과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통해 7공화국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립파크 골프장을 비롯한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도의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선심성 예산을 살피겠다던 도의회가 그대로 통과시켰다면서 도민 대신 지사를 대변하는 무늬만 의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은 심사 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전 계획도 확정 안 된 충북도 축산시험장 방목장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거나 사업비 쪼개기 의혹에도 도립미술관이 들어설 자치연수원에 28억 원짜리 문화공간을 먼저 만들려 한 게 대표적입니다. 도비만 7.5배 늘린 일하는 파퍼, 안전 문제로 폐기된 옛 청풍교회 정원을 만들겠다며 세운 다리 보수 보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과 무관한 사업이 많고 지방채 407억 원까지 끌어쓰다 보니 내년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혹자들은 그것을 마치 선심성이나 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앞당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충북의 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생각에서 도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질타가 쏟아졌지만 정작 예산은 거의 대부분 김 지사 뜻대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가 컸던 도립파크골프장과 옛 청풍교 예산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 의회가 절반 삭감한
도시 농부 예산도 그만큼 되살려줬습니다. 도청, 의회동 리모델링 예산 100억 원도 통과됐습니다. 자치연수원 문화공간 예산 중 4분의 1과 일하는 바퍼 추가 예산 중 34.8%는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업을 다 합해도 단 10건에 34억 2천만 원 뿐입니다. 민생 빠진 도시사 핵심 사업을 위한 추경 전액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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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는 송곳 검증을 해도 모자랄 도의회가 감시와 견제 대신 여당 지사를 대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예결특위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도민 삶과 직결되지 않는 낭비성 예산,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안전불감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충북도의 졸속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늘 이번 추경 예산안을 종합 심사합니다. 김영환 지사는 심사에 앞서 특위 위원들을 만나 설득할 예정. 본 예산 때 가뜩이나 적은 상임위 삭감 예산 중 절반을 되살려낸 예결특위가 이번엔 다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청주 발전을 위해서는 확정된 청주공항 동탄철도 노선이 김천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어제 도정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철도 노선이 연장되면 경부선을 통해 부산까지 연결이 가능해져 청주공항은 물류기지로 청주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시군의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김영배 충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충북연구원 이사와 충청북도 정책자문단 위원,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김영배 후보자가 전문성과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과 보고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김영환 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요즘 전문대 강의실에서는 중장년 학생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은퇴 뒤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문대 실무 교육이 빛을 발하는 건데요. 대학 입장에서는 부족한 학생 수를 채울 수 있어 이러한 성인 학습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학 복지행정과 야간 수업입니다. 인생 2막을 사회복지나 요양 관련 직종 등에 종사하고자 입학한 만학도들이 상당수입니다. 73살인 박창래 씨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복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좀 영위할까 해서. 아예 25살 이상 성인 학습자만 받는 별도의 학과도 있습니다. 공예 스마트팜 휴먼케어 등 전문 기술 교육을 성인 학습자에 맞춰 짰습니다. 2년을 투자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의 전문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은퇴자나 직장인이 주 대상입니다. 학교로 출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아이들과 이제 만들기도 하고 숲에 관련된 이제 자연물을 가지고 이것저것 창의적인 작품들 같은 것도 아이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올해 이 대학 입학생 1,700여 명 가운데 40% 정도인 700여 명이 전문대에서 성인 학습자로 분류하는 25살 이상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성인 학습자가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은퇴 뒤 인생 설계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학위를 따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장에서도 교육 대상을 넓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감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들에 대한 교육 수요를 대학이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은 대학의 경쟁력에도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마다 성인 학습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특정 직장을 위한 학과를 신설하는 등 선택의 폭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올 학년도에는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경우 25살 이상이거나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입학생에 대해
정원의 모집 인원의 제한도 풀렸습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성인과 대학의 실무 교육이 맞아떨어지면서 성인학습자가 대학 생존에도 새로운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경북 칠곡에는 할매 래퍼 그룹 순이와 칠공주가 있습니다. 평균 나이 85세의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워 가사를 쓰고 또 랩을 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경북 칠곡군의 이름을 알리는 문화 콘텐츠가 됐습니다. 지난해 멤버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오디션이 열렸는데요. 서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6명의 할머니가 무대 위에서 감춰왔던 끼를 마음껏 발산합니다. 박자를 틀리기 일쑤지만 노래를 부르는 열정만큼은 젊은이 못지않습니다. 칠곡 할매 래퍼그룹 순이와 칠공주의 멤버였던 서무석 할머니가 지난해 가을 별세함에서 생긴 빈 자리의 주인공을 찾기 위한 오디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려도 형님은 오지 않으니 어찌겠어요. 멋진 주먹 휘두르며 랩을 때리던 무석 형님 같은 열정적인 분을 뽑아야지요. 순이와 칠공주의 인기만큼이나 오디션 참가자의 면면도 화려하고 다양합니다. 다른 할매 래퍼 그룹의 리더가 출전했는가 하면 이웃 마을 이장에 이사 공약을 내건 참가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 오디션에 합격한다면 제일 먼저 이곳 칠곡군으로 이사부터 하려고 다짐했습니다. 심사 기준도 여느 오디션 못지않게 까다로웠습니다. 춤과 노래를 통해서는 자신감과 끼를, 자기소개와 받아쓰기, 글짓기를 통해서는 표현력과 한글 실력, 창의력을 평가했습니다. 순이와 칠공주의 리더와 한글 선생님, 팬클럽 회장 등 5명의 심사위원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치열한 경쟁에 고민을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결정된 신입 단원, 순이와 칠공주는 즉석에서 함께 랩을 하며 새 멤버의 입단을 축하했습니다. 또 어르신들과 같이 또 호흡하면서 저분들을 형님처럼 모시고 가깝게 있으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협조해가지고 잘해주면 최고지 뭐. 뭐라든지 하적한 대로 하고 가적하면 가고 오적하면 오고 그래 하면 최고지 뭐. 평균 나이 85세의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워서 가사를 쓰고 랩까지 하면서 이제는 칠곡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성장한 순이와 칠공주는 새 멤버 입단으로 완성체가 된 만큼 더 왕성하고 멋진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최근 전남 영암과 무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예방접종이 한 달 앞당겨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7,300여 농가의 소와 염소 31만 5천 마리에 대해 이달 안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접종을 유예하던 임신축과 직전 접종 3주 미경과 개체도 예외 없이 접종합니다. 충청북도는 또 4주 이내에 항체 검사를 실시해 기준 미만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월악산에 방사한 멸종 위기종 사냥의 개체 수가 자체 번식을 통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냥 서식지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로 사진 4,700여 장을 촬영해 분석한 결과 월악산에는 최소 사냥 183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최근 조사 때인 2019년 106마리보다 72.6% 늘어난 것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월악산 사냥 복원이 성공한 것으로 보고 소백산과 속리산에도 사냥 방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롯데 네슬레 코리아 청주 공장의 폐쇄가 결정되면서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롯데 네슬레 코리아 지회는 네슬레와 롯데웰푸드가 일방적으로 내년 3월 합작법인 운영 종료와 함께 청주 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소속 근로자 3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슬레와 롯데웰푸드가 설립한 합작법인 롯데 네슬레 코리아는 청주에 생산 공장을 두고 인스턴트 커피를 생산해왔습니다.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에 1,000억 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 들어섭니다. 충청북도 그리고 음성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DY 엘라센은 오는 2028년까지 휴먼 스마트밸리에 1,130억 원을 들여 자동차 엔진용 고무 제품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하이텍 산단 내 음성 공장과 경기 시화 공장을 통합해 이전하는 것으로 투자가 완료되면 330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입니다. 보은군의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이 충북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은군은 2022년도 기준 지역 내 총생산이 1조 4,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4,630만 원으로 11개 시군 가운데 6번째였습니다. 보은군은 확장적 재정 정책과 함께 보은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면서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괴산군이 지난 3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9개 읍면 24개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은 6.54헥타르로 농업시설물 피해액은 1억 4,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괴산군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